안녕하세요. 숑군TV 숑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 금융, 은행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정말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현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된다, 이게 말이 너무나 많은데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 SNS 보면은 세무사님들의 관점에서 얘기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저는 전직 은행원으로서 은행 창구에서 지점에서 고객님들의 현금 거래를 대응하면서 느꼈던 그런 꿀팁들, 피해가는 방법, 이렇게 하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아봤어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또 은행원의 입장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례였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700만원을 A은행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A은행의 창구 가서 이체하자마자 지점으로 갔거든요. 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직원분께서 잠시만요 하더니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출금하는 전표를 쓰죠. 제 통장을 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래를 딱 하면 700만 원이 인출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전산에서 뭔가 필터링이 된 거죠. 이 A은행은 제가 근무했던 은행이라서 앞에 있는 직원분과 캐주얼 토크도 하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직원분이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본점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거래냐, 이상 거래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이거 퇴사한 직원의 거래다, 문제 없다 하면서 전화를 끊고 제가 700만 원을 안전하게 인출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왜 본점에서 출금 거래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고 창구 직원분이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가 은행 창구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본 거냐면, 현금 인출 수거체, 현금 인출책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은행 전산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금 제한이 걸리고 현상을 파악해라,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현금 인출 수거책, 인출책으로 봤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러 지점에 갔습니다. 지점에 가서 통장을 드리고 전표를 쓰죠. 요새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무통장으로도 가능한데, 고객님 얼마 출금하실 거예요?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 여성분이었는데 직원분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빼꼼히 보시더니 용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용도를. 그러더니 이 직원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키보드 타이핑할 때처럼 딱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마치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필사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키보드로 타이핑, 이거를 왜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막 이렇게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 직원분은 뭐를 하려고 하셨던 거냐면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그래요. 보고서. 어떤 보고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그리고 의심 거래 보고, 또는 혐의 거래 보고. 왜냐면 창구에서 여러분 1100만 원이란 돈을, 예전에는 만원짜리면은 100개면은 100만 원, 11개라서 부피가 좀 되는데, 지금 5만 원짜리 20장이면 얼마야? 100만 원. 5만 원짜리 1100만 원이면 이렇게 얼마 두껍지도 않거든요. 두 다발 정도 되니까 1100만 원 이제 인출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해준 게 뭐예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로 봤어요. 처음에 이 고액 현금 거래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3천, 2천, 1000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창구건 또는 ATM기건 1000만 원 이상의 출금 입금 거래가 있으면 고액 현금 거래. 그리고 의심 거래 보고는 뭐냐면, 지점에 처음 왔어. 제가 만약에 이 지점에 처음 왔고 통장도 없어. 근데 통장이 어제 개설됐고 통장이 1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인출해. 혹은 통장이 500밖에 없었는데 그걸 바로 인출하는 거야. 그러면 정황상 갑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을 몽땅 빼간다. 그게 고액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뭐냐? 의심할 수 있는 거래인 거예요. 의심 거래. 현금 세탁, 아니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니면 꼬리표가 달리지 않는 묻지마 돈을 인출한다. 이런 사태가 이제 창구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제 말을 막 받아 적으려고 했던 이 분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날 발행한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포착했다, 수협의 어떤 지점에서. 그래서 보이스 피싱범 2명을 지점 창구에서 현장에서
체포한 거지. 그죠? 내용을 보면 그 범인들은 수표를 인출한 거예요. 수표를 인출했는데 수협 난과자 지점에서는 1억 원과 7천만 원 각각 1억 7천만 원의 예금을 해지하더니 이걸 수표로 달라는 거예요. 수표를 인출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죠? 예금을 해지할 때도 이체로 하지 수표로 달라는 경우가 없다고. 근데 각각 1억 원 7천만 원 수표를 인출하더니 다음날 수표를 전달받은 사기범들이 수표를 분할합니다. 1억 원짜리는 1천만 원짜리 10장, 뭐 7천만 원은 1천만 원짜리 교환을 해서 1천만 원씩 현금화를 하는 거야. 쪼개기. 이게 요새 유행하나 봐요. 수표 쪼개기 방법으로 1억 7천을 이렇게 1천만 원 단위로 현금화한다. 그런데 이런 창구 거래가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은행원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연루돼 있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협의 난과자 지점의 직원분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범인들을 묶어놓은 거지. 왜냐면 출금을 좀 지연시키면서 저쪽에서는 이제 전화한 거야. 난과자 파출소에다가 여기 이상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파출소에서 바로 5분 안에 출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제 지점에서 묶어놨던 그 직원 범인 예정자들을 이제 경찰분들한테 이제 인계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이제 진짜 범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인출할 때 어떻게 하건 간에 의심을 받아요, 여러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창구 현금 거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안 걸린다라고 은행원 입장에서 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저도 많이 보고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도 보고했고요. 혐의 거래도 보고하고. 왜냐면 지점에서는 이거 보고를 해야 돼요. 하게끔 돼 있어. 이 보고가 적으면 이것도 또 페널티거든요. 경영 평가에. 그래서 우리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짜여져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그 보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정확한 명칭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여기서 고액의 기준은 뭐냐면 동일 기간 하루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거래하게 되면 그게 고액 현금 거래예요. 영어로는 CTR이라고 합니다. CTR. 오직 현금 거래. 이체 아니고요. 수표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고액 현금 거래야. 그래서 1천만 원은 초과. 그러니까 1,001원, 1,100, 1,200만 원 이런 것들 하루에 누적된 금액이 넘어가면 1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자동으로 보고가 하게끔 돼 있어요. 요새 100만 원 이상 출금 거래, 입금 거래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뭐가 붙어요? 실명 확인 제도에 의해서 고객의 주민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A은행 뭐 강남역 지점 500, 같은 은행 역삼역 지점 500, 그리고 개포동 지점 500 하면 하루에 누적 1천만 원이 초과되잖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전산 보고야. 지점을 바꿔서 내가 하면 되겠지? 모르겠지? 이러면 자동으로 전산 보고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루에 동일 기간,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현금 거래. 이런 고액 현금 거래가 보고가 있고, 제가 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통계치를 좀 찾아보니까 19년부터 2023년까지 보고된 보고 건수에 5천만 원 이하가 1,900만 건이야. 1년에 1,900만 건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었고, 1억 원 이하는 20만 건, 5억 이하는 8만 건, 50억까지는 7천 건, 50억 이상도 현금 거래를 요청했다고? 와. 일단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 좋겠다. 50억 이상을 현금으로 뺀 거잖아. 두 번째, 저 돈을 왜 현금으로 빼지? 50억을 현금으로 하게 되면은 저건 사과 박스가 몇 상자일까? 와, 사과 박스에 5만 원짜리 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5만 원 이게 500이니까 한 줄 하면 5천. 한 2억 5천? 한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5억 되겠다. 사과박스 하면 10상자 정도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뺀단 말이야. 이거 미친 거네. 나 잡아가쇼 이거잖아. 나 잡아가쇼. 이렇게 여러분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액 현금 거래 CTR에 있어서 이런 생각합니다. 숑군님 그러면 출금만 걸리죠? 아니요. 입금도 걸립니다. 아니 내 통장에 내 돈 입금한데 그걸 왜 뭐라 그러죠? 왜냐면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출금뿐만이 아니라 입금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입금을 그럼 쪼개서 하면 되겠지. 여러분 뭐가 기준이었어요? 동일 기간 하루 500만 원 하나은행 뭐 A지점, 하나은행 B지점. 그 다음날 뭐 신한은행 B지점, 신한은행 A지점. 기관이 다르면 상관없는데 동일 기간에서 1,000만 원을 누적해서 초과하면 자동 보고된다. 총무님 그러면 ATM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ATM도 현금 거래 얼마로 제한했어요? 6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씩 10번 하면 되겠네요. 그럼 6천이 생기네. 그러면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 총무님 그러면 동일 기간이니까 하나은행에서 아침에 하고 신한은행에서 하고 밥 먹기 전에 또 뭐 국민은행에서 하고 그리고 마감 전에 뭐 기업은행 가면 되겠네요. 물론 됩니다. 은행을 바꿔가서 하게 되면은
동일 기간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은행을 바꾸면 되긴 하는데 이게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요새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전산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원칙은 은행을 바꿔가면은 은행당 누적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자동 보고가 대상이 아니나 제가 보는 견지에는 보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현금 거래 제도는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방법이 없어. 차라리 1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1,000만 원씩 출금해서 10명의 사람을 만들어요. 10명의 사람을 섭외해. 10명을.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1,000만 원 하면 안 걸리겠지. 그러면 10명을 섭외하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의심거래 보고 제도는 또는 혐의거래 보고 제도는 STR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금액과 관계없이 수상하게 여길 경우 누가 거래를 진행하는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상하게 여길 경우 보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 제도는 사실 990만 원을 충금하게 되면은 보고할 명분이 없어.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그런데 990만 원으로 인출해. 그러면 의심 거래 보고 제도에는 해당이 돼. 왜? 금액과 관계없이 출금하게 되는 경우에 다 보고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는요. 이런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관해서 보고서 작성 개수를 평가를 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안 했어. 근데 운이 없게도 그 거래가 범법 행위와 연관된 거래야. 그러면 그 지점장, 팀장, 그 직원은 벌 받을 수 있거든. 왜냐면 보고 누락했으니까. 성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수상하게 왜 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출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말의 여심이라도 의지의 그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년에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얼마나 생기느냐. 2023년에는 그나마 적죠. 왜냐면 CTR은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무조건 보고인데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보고 건수는 좀 적어요. 30만 건, 1억 이하 18만 건, 1억에서 5억, 23만 건, 50억 이상 7천 건. 뭐 이건 무조건 보고지. 50억. 억 단위 이상으로 현금 출금하는 건 사과박스인데 무조건 보고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거래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에요. 반복적인 현금 인출. 하루에 은행당 1,000만 원이니까 오늘 500, 내일 또 김 대리님한테 가서 600, 내일은 또 그 옆자리 박 과장님한테 가서 800. 이러면 뭐예요? 친하다고 막 출금해 주잖아. 출금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돼? 반복적인 현금 인출은 혐의 거래 보고 대상이야. 나 잡아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과다한 현금 입금. 당연히 1,000만 원 이상은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에 걸리고 그 이상은 당연히 혐의 거래 보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 통장을 개설하자마자 거액이 들어와. 그걸 또 바로 인출해. 이러면 또 혐의 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신규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좋지만 이 통장, 대포 통장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또 거액의 거래가 명분 없이 이유 없이 증빙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고 대상이 되더라. 그리고 외환 거래 관련해서 뭐 달러를 환치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증빙 없는 외환 거래. 해외에서 무역업체가 수출 대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10만 불, 1억을 받아. 갑자기 100만 불을 받아. 근데 이 회사가 신설법인이야. 근데 100만 불이면 한 14억, 15억 되잖아요. 그게 한 번에 들어와. 근데 인보이스 딸랑 하나 있어. 뭘 팔았는지도 모르겠어. 용역 대가리. 네가 뭘 용역을 했는데 미국에서 15억이 들어오냐? 뭐 이런 거잖아요. 증빙이 없잖아.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증빙 서류가 이제 꾸며졌으니까. 돈을 주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런 건 혐의 거래, 보상 거래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고액 현금, 혐의 거래 보고 이게 뭐냐면 돈 세탁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합니다. 머니 런더링. 우리가 세탁기가 런더리잖아요. 런더리 머신. 그러니까 머니 런더리 돈 세탁하거든요, 여러분. 돈 세탁 하잖아요. 우리 소액이더라도 필요할 때 있잖아. 필요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들을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관할을 하는데 이게 누가 하고 있냐면 여러분 금융정보부서 금융공기업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데 여기는 고도의 정밀화된 전산 시스템과 전문가들이 포진에 있어서 이런 거래를 발본색원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은행 창구에서 보고했던 것들이 다 집합이 됩니다. 혐의 거래 보고, CTR, STR 다 보고가 되면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배송이 되느냐, 어디로 이첩이 되느냐, 법 집행기관으로 갑니다. 가장 흔한 게 어디요? 국세청으로 가요. 갑자기 현금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국세청, 검찰청,
경찰, 무역대금, 관세처, 대출 관련해서 의심스럽다,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고위공직자, 국정원, 대북 관련, 우리나라의 보안 관련, 또 행안부, 공수처 이런 데로 다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 집행도 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용도 볼 수 있거든요. 제한적이지만 국세청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계좌 내역 다 까니까 이쪽으로 다 이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증여와 증여 탈루, 차용 탈루 관련해서 매출 증빙 누락 이런 거 관련해서 현금으로 매출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뭐 이거 꿈 깨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기간의 은행 생활 동안에 보고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그래서 결론은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현금 거래 하지 마시라. 그게 심플하지만 제 결론입니다. 필요하면 명확히 명분을 주세요. 그리고 보고를 해도 내가 보고 대상자로 가더라도 떳떳하면 되는 거거든. 떳떳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자체를 비껴나가는 현금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다. 현재는. 그러나 요새 최근에 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변칙 플레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범주에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금융주의에서는 캐시 거래에 있어서는 보고가 된다. 그러면 현명하게 현금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